안녕하세요. 돈 되는 5분 이야기 돈호야의 김지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과 암호화폐의 폭락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자산 거품 붕괴를 공식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스템이 대체적으로 안정적이다. 이렇게 해서 미래 위협이 커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식과 암호화폐가 가격이 너무 급등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자산 가격 상승인데요.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서 풀어놓던 정부 돈이 투자차를 못해서 증시와 암호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특히 부동산과 철강, 목재 등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월스트리트는 이를 두고서 1929년 세계 대공황 발생 직전의 상황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채금리 상승과 경기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자산 가격의 하락이 분명히 오지 않겠냐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통화 출구 제도인 테이퍼링 우려가 급증하고 있죠. 주가와 암호화폐의 급등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시장 참여자 인식과 대응이 이제 제각각이다 보니까 변동이 심한 것은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국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과연 한국의 주가가 고평가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경제 상황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빠르고 높은 수준이라는 데는 일단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시장 논리 틀에서 보면 그렇겠죠. 그러나 바뀐 금융시장에서 보면 어떨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좋은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데요. 최근 주가가 이제 오른 이유는 풍부한 유동성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풀렸는데 각국이 이제 긴축 모드로 전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주가가 빠질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물론 이 논리는 1970년대에서 80년대의 고물가 시대의 통화주의 시각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 경제와 여건상 지원금으로 돈이 많이 풀려 있죠. 그리고 소득과 고용 부진, 소득 양극화로 인해서 감안하면 이로 인해서 당연히 돈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행과 화장품 등 일부 영역에서는 억눌렀던 소비가 일시적으로 분출하여 가격이 급등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통화량이 많아서 유동성 장치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가 수준의 적정 수준을 얘기할 때 보통 주가 수익률 퍼를 이야기합니다. 이 길게 보면 항상 맞습니다. 예로서 이제 주당 순이익이 5만 원이라는 기업이다. 근데 주가가 50만 원이라면 당연히 10이겠죠. 퍼가.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익률로 따지게 되면 퍼의 역수인 10분의 1이, 그러니까 10%가 기대 수익률로 주식을 매수한 건데요. 과거 한국의 총 생산, GDP 성장률 10%였기 때문에 10%면 주식 안 하고 다른 채권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10%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균 GDP 성장률이 2%에 남짓하죠. 물론 올해는 이제 4%라고 하긴 하지만 그리고 정기예금 금리가 1%로 안 되기 때문에 금리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퍼가 다소 높더라도 이전 같은 잣대에 의하면 주가가 고평가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한국 산업 구조가 매우 빠르게 진화되어서 시장 가치가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엔 전기차, 자율주행, 반도체, 첨단 신기술이 주요 핵심 경쟁력으로 길목을 지키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소재 분야의 강점에다가 특유의 빠른 적응력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포지션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그렇게 걱정거리가 애써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위상과 초격차가 이제 흔들리고 있는데요. 미,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반도체 공급량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어 삼성전자가 사면 초과에 빠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죠. 세계 1위를 붙였던 대만의 TSMC가
질주가 굉장히 위협적이죠. 물론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수요가 폭발 중인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TSMC의 위력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은 3대 7로 비메모리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고 있습니다.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5세대 이동통신을 비롯해 첨단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죠. 기술력, 시장, 점유율에서 대만이 앞서가지만 우리도 특별한 대책과 비전이 없는 것이 걱정입니다. 이때 온 국민이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에서 비상한 각오로서 오늘의 지각 변동을 이겨내겠으면 합니다.